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 월요일입니다. 양시장 모두 월요일 새 출발을 1% 넘는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 그래도 기분 꽤 좋으실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반등이 나온 종목 있으시다면은 어디까지 들고 가면 좋을런지 오늘 톡스타 통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종목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1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별톡방에 어떤 분들이 또 어떤 글들을 남겨주셨는지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는 준비를 해뒀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 내드릴 건데요.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오로지 5분께만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선물까지 챙겨가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어떤 분들이 출석 체크를 제일 먼저 남겨주셨는지 확인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나와주세요. 네. 자, 좀 볼까요? 우리 키티님이 또 오늘도 10분 전부터 와 계셨어요. 우리 모범생 키티님, 오늘도 출첵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여기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이거 무슨 글이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 키티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하부님께서 기분 좋은 날, 저도 미리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하부님, 오늘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월요일인데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연말 산타랠리까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시장이라고 하던데 우리 스타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키티님도 계속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이쁜 민재님이시네요 라고 저를 환영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핑크핑크님 오랜만이네요. 똑똑똑 문 두들기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민재 포에버님, 와 민재 씨니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시강 이모티콘 가지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김민재 포에버님 오랜만이시네요. 자, 그리고 핑크핑크님, 민재 아나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 어제 좀 푹 쉬었습니다. 어제 푹 쉬고 또 오늘 여러분들 맞이하기 위해서 뽀송뽀송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자, 2시간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키티님이 너무 자주 물어봐서 못 남기겠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키티는 괜찮습니다. 저희 항상 어차피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궁금증을 받으려고 이 별톡방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궁금하신가요?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이렇게 별톡방 통해서도 받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저희가 도와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장이었죠.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피라미딩 매수법, 하이에나 매매법으로 죽은 계좌, 죽은 종목도 살려내는 선침의 1인자 최병건 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이슈 분석을 통한 손실계좌 종목 수익 복구 전문가 설아스타입니다. 손실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낸 리나스타입니다.
네,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세 분의 스타분들이네요. 자,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병곤 스타님부터 제가 좀 안부를 여쭤볼게요. 스타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니까요. 코스피 지수는 2100선 안착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나 700선 안착이 됐습니다. 자, 미중 그런 협상에 대해서 휴전의 결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 12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이전 방송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코스닥 시장은 700포인트 이상, 그 다음에 거래소는 2100포인트 이상을 올라서야지만이 우리 증시가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당분간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안정권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딱 12월 초가 되니까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또 미국도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의 상단 부분에 걸려있긴 하지만은 향후의 흐름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해서 우리 증시는 더 상승 흐름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박스권 흐름이라도 강하게 좀 유지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답답한 흐름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종목들 진행을 보면은 역시 종목들이 전체적인 상승보다는 특정 매수가 몰리는 몇몇 종목에만 상승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정치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좀 가파르게 타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상승을 하더라도 종목의 선택이 없으면은 지수 상승에 대한 어떤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잘 몰리는 종목 쪽으로 가급적이면 비중을 늘리거나 교체를 해서 수익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전략이 좋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오늘 정치 관련주의 상승이 강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단발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바이오 종목군들, 그 다음에 또 역시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대북 관련 정책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대북 관련주들 쪽으로 집중적으로 타이밍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관광이 재개되면서 화장품 쪽이나 이런 쪽들도 흐름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타이밍을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가 지금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업종들의 눈을 가져보면 좋을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지 최병곤 스타의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나 스타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스타님은 오늘 매매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모두 호조를 띠는 분위기였고요.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어떤 분석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한 3주간은 그래도 눌렸던 심리가 조금씩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한 2, 3주 내에는 지금 전반적인 섹터들이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섹터들이 몇 개들 나올 거고요. 그런 섹터들을 조금 더 구분을 하셔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남북 경협주라던가, 그다음에 G2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낙폭이 과대했던 수출주 등으로 좀 이제 투자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낙폭 과대주 위주로 오늘도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살펴보자라는 리나스타의 의견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설화스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해외 시장도 그래도 좀 안정권에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스타님, 해외 선물 시장은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역시도 주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마무리가 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 결과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위주로 좀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미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일단 뭐 연준 의장은 지금까지 계속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표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반적으로 금리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비둘기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움직임 역시도 조금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오펙 정례회담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산유국들의 감산 기대감은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쪽 상승 요인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해외 선물 시장 브리핑 살짝 도와주셨는데요.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은 설파스타 앞으로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휴대전화 뒷번호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1882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최병곤 스타 앞으로 인바디 남겨주셨고요. 25,400원에 20% 들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인바디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우량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주가라는 게 참 우량주의 실적하고 연계가 안 되고 주가가 진행을 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주식 투자의 그 시장 자체의 현실이 그러하니까 우리 투자자들께서 거기에 좀 맞춰가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의 한 6개월 이상, 거의 8개월 가까이를 지금 계속 내림세를 타고 있는데 성장성이 둔화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약세를 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기업 내용은 매우 좋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없고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은 주봉이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초에 한번 주가가 크게 내리면서 저점을 형성한 가격대가 대략 지금 정도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를 좀 더 띌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동안에 약세 탔던 부분을 금방 추세를 전환시키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이 25,000원권을 돌파를 하는지를 보시고 그 종목 자체가 상승 시에 25,000원을 못 넘긴다 그러면은 좀 짧게 끊어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해서 좀 더 빨리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성이나 아니면 특별한 재료나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쪽으로 권유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보유하시고 상승 시에 25,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좀 가져가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살펴보시다가 또 한 번 추가적인 질문 저희 톡스타 통해서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계속 가겠습니다. 리나스타 앞으로 문자가 들어와 있었고요. 3509님께서 크리스탈 21,0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좀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 왔습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스타님? 네, 일단은 크리스탈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요, 보유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이 주가의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R&D 비용이 점점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신약 개발 같은 시장은 점차적으로 또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 좀 비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좀 줄어들고 그 부분은 또 주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크리스탈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요. 일단 최근에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조금 호재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알셀렉스라는 그 동사의 유명한 유일한 그 현재 그 약이 골관절절 치료하는 신약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인증 사업에서 채택이 됐다고 하죠. 근데 이번 인증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이유는 이번 인증을 통해서 기술이라던가 뭐 브랜드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지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 시장을 좀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는 수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좀 임상 시험을 이미 거쳤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 제약바이오 신약들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상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시장이 조금씩
이미 좀 개척이 돼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진출하지 않은 해외 시장이 있다는 부분도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동남아라던가 중국 시장을 내년도부터 좀 깨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확인하시면 이 동사가 얼마나 그 시장 공략을 잘 해나가는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은 기업적인 분석이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가격 같은 부분을 보시면요, 최근에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하락세가 조금씩 줄어드는 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19,000원대 부분에서부터 이 17,700원대를 좀 찍고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없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락세가 약간 진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19,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조금의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좀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21,000원의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21,000원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매수가까지 기다리시고 추후의 전략을 다시 한번 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아주 희망적인 답변 드렸고요. 추가적 궁금증 생기신다면 리나스타의 톡방에서 계속해서 풀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계속 갈 건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5940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나스닥 지수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오셨어요. 나스닥 오늘 전략 한번 살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개장하기 전에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 쪽에 상승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종목별로 좀 특징적인 모습을 잡아보자면 고객 예약 정보 유출 사태가 이제 불거진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주가가 5.6%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또 무역 정책에 민감한 캐터필러는 4.2% 또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무역 분쟁에 초점을 맞추면서 종목별로 차별화의 장세가 좀 강하게 드러났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주가는 0.6% 올랐지만 아직은 애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0.54% 하락하면서 MS의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 애플을 추월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스닥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오늘 좀 큰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저항을 이 의문의 저항과 그리고 62평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62평선 돌파가 일어나주면은 조금 더 크게 상승세가 드러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저항대가 좀 강하게 막혀있기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지지와 62평선 저항대, 라인대로 말씀드리면은 7,170.08 정도 되겠네요. 이 라인대 저항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략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보자 라고 살짝 알려드렸고요. 우리 설화스타의 톡방에 입장하신다면은 잠시 뒤에 개장한 후에도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나가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연락 주실 수 있는 카카오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8494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병곤 스타포로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43,000원에 80% 담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매도를 좀 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형식으로 대응을 해서 평단을 좀 낮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대응이고요. 지금 바이오 전체 종목군의 진행을 보면은 오늘 신라젠이 9%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신라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바이오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연구개발 기업들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도 신라젠과 좀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좀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8월 달에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주가가 4만 원대 근접하는 데까지 주가가 올라섰거든요. 이때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이때를 놓치신 게 참 안타깝고요. 이번에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게 되고 상승을 계속 해 나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그 가격을 대략적으로 저는 35,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만원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35,000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그 정도에 올랐을 때 뭐 적어도 한 절반이나 아니면 30%라도 비중을 좀 줄였다가 조정 줄 때 다시 재매수를 해서 이렇게 대응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은 우선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다행히 보유하고 가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에서 봐드릴 건데요. 별톡방에 그동안 어떤 종목 들어와 있는지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별톡방 열어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키티님께서 그럼 남길게요. 일진머티리얼즈 오늘 약간 상승했죠? 53,000원에 30% 매수했는데 다시금 물어봅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목표가도 알고 싶어요. 리나스타님께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둥구리 왕자님께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울고 계시네요. 우리 둥구리 왕자님 A프로젠 KIC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좋지 않으신가 봐요. 울고 계세요. 울지 마시고요. 제가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불꽃님 저도 왔어요. 다시 한 번 더 상담 요청 드려요. 포스코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포스코. 지금 미중 협상이 그래도 좀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오늘 상승세를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한동안 좀 잘 갈 수 있을지 저희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해요. 불꽃님의 종목까지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우리 키티님이 들고 계신 종목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봐드릴게요. 리나스타 프로 53,000원에 30% 매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목표가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스타님?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아직까지 들고 계시다면 계속 보유가 낫습니다. 일단 53,000원이라고 하셨으면은 꽤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냥 팔아버리는 거는 좀 무의미한 손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굉장히 지금대 라인에서 중요한 가격대는 이 37,000원에서 38,000원 이 사이예요.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그 반등이 조금 나와졌는데 이 반등세가 금방 꺾일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꺾이게 되면 비중을 약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죠. 지금 보시면 거의 이때가 언제였냐면 11월 둘째 주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을 하락했고 23일에는 또 큰 폭으로 거의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지금 최근에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실적 목표 그리고 주가를 조금 낮추겠다라고 뭐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SK에서 또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으로 관련 시장으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쟁이 너무나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섞였어요. 다행인 것은 이 주가가 지금 하락세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SK가 지금 이 부분에 좀 시장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2020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대중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아직까지 이른감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의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보면 뭐 BYD라던가 그다음에 뭐 삼성 SDI라던가 지금 최근에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그 때문에 지금 일진머티리얼즈도 생산 시설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것은 좀 다소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이미 반영됐으니까 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에 너무 지금 그 매수가를 좀 높게 잡으셨죠. 그래서 45,000원대까지 일단 한 달 정도 보시고 반등을 하시는 거 보시고요. 이 45,000원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45,000원 부분에서 비중을 한 번 더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혹여라도 45,000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49,000원 라인대까지 조금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키티님의 고민 좀 덜어드렸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종목 신청해 주셔도 되니까요.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자, 설화스타 앞으로 0984님께서 유로FX에 대한 궁금증 보내오셨어요. 1.13565달러에서 한 계약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와 가장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로를 대응하실 때는 반드시 달러의 움직임을 꼭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전일장 같은 경우는 유로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 하락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달러가 정상회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직은 남아있는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달러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유로 쪽 매물이 빠질 수 있었습니다. 상승세가 나왔었던 이유는 무역 분쟁을 하면서 이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비해서 안전자산의 성향을 갖는 그런 화폐의 성격을 드러내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오늘장 유로가 연이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오늘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있는데, 일단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은 달러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자정에 미국 제조업 PMI 발표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호조로 발표가 됐는데,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지표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한 지표 역시도 그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가 매물이 빠지지 않고 그나마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수렴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렴의 형태일 때는 무슨 오버나잇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장기 대응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오늘 대응 전략을 좀 짜드리면은, 지금 현재 좀 마음이 아프지만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선물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특히 해성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꼭 손절 라인 잘 걸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진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전에 진입하셨던지 아니면 방송 딱 스타트 하자마자 진입을 하셨던지 이제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근데 방송 전에 오전에 진입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수익권이셨는데 나오지 못하셨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욕심을 줄이시고, 모든 매매는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조금 줄이시고 어느 정도 수익 보실 때 청산하시는 거 꼭 버릇으로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 직전에 진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지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요 이평선들 저항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안정적으로 이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이밍도 꼭 한번 다시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유로는 아무래도 이 미국의 지표를 가까워질수록 수렴의 형태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지 라인이 좀 깨지려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수익권으로 들어서셨을 때는 최대한 수익이 좀 적더라도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FX 상담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박노준. 오늘 박노주 스타께서는 나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분 입력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 없으신가요? 최병곤 스타님으로 저희가 또 전달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죠. 네,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 17,500원에 30% 맞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어떻게 되실까요? 매도 시기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네, 좋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언제 수익 실현하면 좋을지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최근에 가장 성장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네.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밝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네. 이제 해외 플랜트 쪽의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또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장기간 못 넘어갔던 가격대가 2만 원인데요. 이 2만 원권을 이번에는 한번 돌파를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 2만 원이라는 가격이 2015년도에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3년간 지금 한 번도 회복을 못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예. 최근 들어서 이제 2번, 3번씩 시도를 하다가 결국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이번에 실적 개선이나 아니면은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 다음번에 이제 주가가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대략 2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2015년도에 주가가 크게 한번 내릴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기를 마지노선으로 지키고 있다가 결국 거기가 무너지면서 최저 8,000원대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뭐 유상증자 변수가 그때 있었긴 하지만은 제일 유력한 가격이 25,000원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잡으시고 2만 원 돌파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들고 가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마침 또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하고 분위기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과 맞물려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니까 좀 더 들고 가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예? 다시 한번 시기는 언제쯤이나 걸릴까요? 제 생각에는 주가가 막상 돌파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년 1월 정도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큰 수익 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로 갈 건데요. 대원 미디어 우리 리나스타 앞으로 5917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대원 미디어를 9,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3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약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스타님? 네, 일단 수익 구간에 계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유 전략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성수기인 점도 그렇고 4분기에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에요. 물론 지금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조정이 나왔다가 좀 추가적으로 저는 좀 천천히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지금 중국 기업이랑 뭐 이 자회사랑 이제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중국 시장을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아무래도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련한 또 그런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전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대원 미디어에서 지금 최근에 이 닌텐도 스위치가 상당히 매출에 좋은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3분기 매출액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7%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 거의 3,000%가 증가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수배 시즌으로 인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광군데이 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또 품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원 미디어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이번 4분기 끝까지 후대를 누르면서 내년 1분기까지도 사실상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 자회사 웹툰이 또 드라마 진출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9,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9,500원, 9,600원까지 크게 봤을 때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작게 봤을 때는 9,900원이고요. 약간 더 봤을 때는 9,600원 이 사이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보이게 되면은요, 이제 1,8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혹여라도 이 9,60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매수가 부분에서 한번 비중을 살짝 덜었다가 반등 시에 추세를 좀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 건데요.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 들어왔습니다.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고요. 설화스타 앞으로 휴대전화 뒷번호 4820님께서 설화스타님 골드를 1233.5달러의 2계약 매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타님. 네.
자,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추세가 가장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뭐 유로는 하락 추세 이렇게 보여줬고요. 뭐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세 잘 보여줬는데 골드만 유독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끼면서 삼각 수렴의 형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매도를 하시던지 장기로 오버나잇 하시는 거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오늘 달러가 살짝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골드가 좀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고점을 7.8까지 찍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 달러 쪽에서 상승세가 다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골드 쪽에서도 매물이 역시나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가 주요 라인대예요. 3.5 라인대인데 지금 지지를 한번 깨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시가 쪽으로 회귀가 또 강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골드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시가 회귀가 상당히 잘 일어납니다.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시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을 때는 최대한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수렴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려고는 했지만 달러 쪽의 상승세가 유입되다 보니까 골드 상승세의 발목을 잡은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수익권이실 때 빠지시고 다시 좋은 자리에서 재진입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신 라인대가 중요 라인대이면서 지지 라인인데 깨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시가 회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일단 수익 실현 조금 하시고 다시 재진입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궁금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스타님 원하셨어요? 최병곤 스타요. 최병곤 스타와 함께 대명 코퍼레이션 2,150원에 40% 맞으시고요. 네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아버님? 아니, 며칠 됐어요. 알겠습니다. 궁금증 어떻게 되세요? 계속 가져가야 될지.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런지 스타님하고 네. 한번 긴 이야기 나눠보세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명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추세가 계속 약세를 타다가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상승의 요인이 대부분 좀 대북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서서히 올라서다가 오늘 갑자기 탄력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6개월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 추세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승 자체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오기보다는 단발성에 거쳤다가 다시 또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갖고 가시는 건 좋은데 일단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 때문에라도 내일 정도 아침에 추가 상승이 나올 때 한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을 하시는 쪽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을 준다면은 조정을 줄 때 다시 한번 그 매도했던 부분을 재매수하는 형태로 가시면은 대응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수익이 난 부분을 들고 갔을 때 다시 빠져버리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절반 정도는 매도를 좀 하시고 상승이 추가로 나올 때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또 재매수해서 좀 더 길게 가지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을 얻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들고 가는 것보다는 수익 실현을 일부 하고 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요. 적어도 한 2,500원권을 넘어서야지만이 지금 6월 달부터 내린 그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 가격은 좀 기억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자,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리나스타 앞으로 문자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6279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38,0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해요 라고 하셨어요. 2차전지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스타님? 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한 9월 그리고 10월 동안 또 짧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사실상 상당히 실적이 좋고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다는 부분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8,000원이라고 하셨으면 그리고 30% 정도 비중을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의 반등이 이게 완전히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느냐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2,500원에서 한 34,000원대까지 약간 크게 봤을 때도 34,0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약간의 어떤 반등은 보여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추세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에서 지금 반등을 좀 기회를 삼아서 한 33,000원 넘어서 34,000원까지 조금 반등을 했을 때 비중을 좀 많이 덜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만약에 나는 정말 중단기로 보겠다, 조금 더 많이 오래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좀 마음 놓고 편하게 기다리시면은 얼마든지 저는 한 4만 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내에서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 또 1위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아무래도 2차 전지 수혜 종목으로는 당연히 LNF랑 에코프로 이 두 종목이 지금 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염두를 하게 된다면 2020년대까지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당연히 또 실적 지금 개선에 힘입어서 주가도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주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오랜 부분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런 탈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추세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화면을 띄운 것을 보면 수급 동향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너무나 대내적인 좀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수급에서 지금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매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지금 금융투자에서 잠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아마 오늘의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는데 그냥 기여를 한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단기간에 투자를 좀 즐긴다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34,000원에서 비중을 좀 많이 덜고 다른 종목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한 리나스타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릴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9505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S&P 500에 대한 질문을 보내오셨는데요. S&P 500 2,805포인트의 한계약 매도입니다. 설화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스타님의 오늘 추천주이기도 한데요. 스타님은 매수 쪽으로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쪽 상승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승 쪽으로 추천을 드렸지만 무조건적인 매수는 당연히 위험하죠. 가장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셔야지 좋은데 일단 지금은 달러 쪽에 강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의 매물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S&P도 결국에 피하지 못하고 같이 매물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상승이 지배적인 장에서 매도로 대응하실 때는 당연히 매수 대비해서 매도의 수익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대응하시는데 너무 큰 욕심은 이렇게 너무 부리진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보실 때 빠져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이제 잘 잡아야겠죠. 지금 살짝 눌렸다가 다시 매수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시려면은 저는 이제 청산을 본청에다 하겠다. 딱 매도가에 왔을 때 빠져나오겠다라고 이제 MIT 정도를 걸어두시고 진행하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798.00 라인대, 주요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좀 러프하게는 시가 지지까지 받으면서 다시 반등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2798.00 라인대에서는 꼭 수익 실현을 한번 하겠다 생각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 매수장에서 매도로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S&P 500에 대한 설화스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 건데요. 최범곤 스타 앞으로 들어온 문자 보겠습니다. 1023님께서 에스테크 4,100원에 30% 보유 중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5G 관련해서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를 좀 타다가 4,300원에서 4,400원 정도에 있는 그 추세 저항 라인을 돌파를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어제하고
그다음에 저번 주 목요일 정도, 수요일, 목요일 그때서부터 주가가 약세를 타기 시작해서 지금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그 상승이 나오던 그 이후 시점에 추가 상승이 더 나왔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결국 하락이 나오고 지금 약세를 탄다는 것은 그동안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의 상승 에너지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걸쳐서 빠르게 반전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종목은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폭 때문에 약세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4,100원 매수 가격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4,200원 선을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가시는 게 좋고요. 앞서 방송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강세를 띠지만은 종목 자체는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그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주도가 되는 종목들을 꼭 편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 바이오 종목 중에서 최근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그 다음에 역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맞춰지고 있는 대북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신규 상장주들, 이런 종목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고요. 종목 선정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제 톡방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종목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4,200원에 넘기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내일 시장 잘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내일 또 한번 톡스타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리나스타 앞으로 2487님께서 TBH 글로벌 보내주셨고요. 평단가가 8,900원에 55% 들고 계십니다.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너무 손실을 많이 보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한 종목 더 보려고 하거든요. 스타님? 네, 너무 지금 속상한데 지금 55%나 또 비중을 들고 계셔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주봉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4,900원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요. 이 4,900원마저 지금 뚫고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는 3,000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4,900원이 중요한 라인이다. 그리고 제가 1,300원을 마지막 조절 라인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사실 2009년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상당히 지지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또 가능성을 좀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방이 많이 뚫려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사실 지금 라인에서는 순조를 하시는 게 사실 옳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7년도에 4분기에 약간 전년 대비 영업이 좀 증가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최근 2017년도 이 초반에 살짝 올랐는데요. 거기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베이젝 하우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업 옷 패션 관련한 지금 그런 브랜드인데 이런 부분 보더라도 신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씩 덜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걸 보셨으면 반등 시에서 기다렸다가 조금 더 반등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끌어나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세 분의 스타분들하고는 먼저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 좀 도와드렸고요. 2부에서도 역시나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 이슈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릴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부에서 힌트 없는 퀴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경영권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우호적인 세력을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향기사, 2번 흑기사, 3번 김기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 건데요. 2부도 역시나 별톡방 통해서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